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명 의원님, 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58만 평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안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민원에 관한 평택 시민이 제보해 주신 민원에 관한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겨울철 낙상 사고에 대한 제언을 7분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대비책을 어디까지 준비를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낙상 때문에 이제 부상당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시민안전보험 할 때 낙상하면 치료비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의료비를 보험에 가입해서 확대했고요. 그리고 겨울철 제살 장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7월 중에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 필요한 읍면동의 추경의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읍면동의 제설 장비를 사주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학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하게 되면 그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관해서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나중에 추경의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좀 잘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물론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돼 있는 우리 저희의 5분의 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지난해 그러니까 초 1월 2월 초까지만 해도 빙판길 그러니까 눈이 와서 길이 상당히 노면이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보행을 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많은 시민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경도는 경상의 부상도 있고 중경상의 부상도 있지만은
한 예로 한 분의 예로 제가 그분의 신분은 밝히기 어렵겠지만은 약 한 지금 6개월 이상 아직 그 한쪽 팔을 사용을 못하고 그 분쇄골절이 돼서 굉장히 그 삶에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사실 뭐 연령대가 그렇게 높으신 분은 아닌데 한 50대 중반 정도 그런 연령대의 우리 시민이신데 여성분이신데 출근하시면서 사무실 앞에서 미끄러져서 다치셔가지고 6개월 이상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예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 물론 이제 눈길에 보행을 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안전사고를 염려를 해서 조심스럽게 보행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묻지마 폭행이라는 그런 상태로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이제 중심을 잃어서 넘어지는 그런 사고인데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차량을 이동시키는 도로의 미끄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도 미끄럼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설 장비 및 인력 그 동원 문제 여러 가지 등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올 겨울부터는 평택 시민이 눈길 사고에 안전 사고 없이 건강한 그 도보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그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이제 7분 발언을 통해서도 강조를 해 주셨다시피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도 설명드렸지만 자원봉사를 활용하거나 또 각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재단 좀 활용을 해서 통행량이 많은 인도도 미끄럼이 없도록 이렇게 올해부터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고요. 아울러 이제 홍보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도 겸해서 같이 좀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실행이 중요한 거니까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제설 장비로 그 트랙터 앞 부분에다 이 설치된 거 있죠? 예, 트랙터 자연분할- 부착용, 네, 부착용, 삼락입니다. 트랙터 앞에 예, 예. 부착용. 그 장비 이름이 뭐죠? 일단은 저희가 말하기는 이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용 제설기라고 그냥 저는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 지급이 된 게 아니고 마을 공동체로 아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불하게 눈이 많이 쌓였을 때 그 트랙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설을 해주시는 그 주민들이 많이 이제 계시는데 그 장비가 평상시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겨울철에만 잠깐 쓰는 장비인데 밖에 그냥 어디 뭐 창고 뭐 예를 들어 창고나 이런 데 비 안 맞는 데 이런 데다가 좀 이렇게 보관을 하면 좋은데 장비가 또 크다 보니까 그만한 또 그 뭐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간이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또 이렇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냥 밖에다가 방치를 이렇게 야적으로 다 방치를 거의 해놓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실 뭐 장비를 하나 새로 구입하려면 사실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그 기계 장치라는 게 비가 맞게 되면은 녹이 슬고 녹이 슬다 보면은 뭐 실린더 작동도 잘 안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그 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시에서 수거를 해서 어느 한 공간에다가 장비를 잘 보수를 해서 겨울철에 또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저기 보관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총 지금 평택시에 수량이 몇 개가 지금 나가 있는지 그 부분 하고요. 현재 보관 관리 상태 그 부분하고는 우리 행감 끝난 다음에 서류로다가 다시 한번 저한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별도로 점검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네. 시간을 좀 주시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폭설이라고 하면은 보통 지면에서 눈이 몇 센치 6c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5cm가 주의보 같은 네. 경우 5cm입니다. 5cm고. 그래서 경보는 20cm. 20cm고. 이게 보통 이제 폭설은 이제 새벽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주간보다는 새벽에. 그래서 인원 동원할 때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민방위 대원분들이나 예비군 현재 예비군 훈련을 받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고등학생 학생 그 자원봉사를 이용한 그런 부분이나 해서 또 시민 우리 각 읍면동에 그 각 단체 봉사 단체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민들한테 좀 교육을 잘 전파를 시키셔가지고 폭설로 인해서 긴급 수집이 요할 때는 많은 그 시민들께 나와서 눈치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내부 조직돼 있는 게 자율방재단에 제일 최적화돼 있고요. 네. 그 자율방재단 인원이 513명 정도 되니까 읍면동별로 대부분 뭐 11명에서 34명까지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여름철 폭우 같은 거 오고 그래도 비상이 걸리면 즉시 뭐 조치가 가능하고 이러니까요. 우선 자율방재단 위주로 그 새벽에 오는 눈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평택시 그 야간 방범 순찰하시는 그 대원분들한테 아마 그 차량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야간 그 뭐 해병 전우라든지 뭐 자율방범이라든지 민간 기동대라든지 뭐 시민 경찰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지금 야간 방범 순찰에 필요한 순찰 차량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 자치협력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의용소방대 그 차량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택에 몇 대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의용소방대 지금 평택하고 송탄에 각 한 대씩 작년에 구입해서 뭐 사줬습니다. 추가로 뭐 이렇게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용소방대에서는 계속 이제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거기 의용소방대 말고 뭐 순환단체나 이런 데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원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필요하면 차량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용 소방대 역할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의용 소방대원분들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북부에 한 대, 남부에 한 대 이렇게 지금 의용 소방대 순찰 차량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차량을 순찰 차량을 증원을 해서 정차를 해서 의용 소방대의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의용 소방 대원분들이 화재 진압 시나 이럴 때 기동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차량 지원 계획도 좀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도로과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 지금 동부화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이 한참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대체적으로 뭐 민원 접수되는 게 어떤 건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이? 예, 동부 쪽은 그 소음하고요. 배수 문제 쪽이 좀 있고요. 소음? 예. 방음벽 설치 네. 민원이 조금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구 방음벽 설치 문제도 있고 저 공사 중 방음벽 설치 문제 제기되는 데가 있고 또 배수로 확보 문제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동부화 고속도로는 교통 체증에 대한 해소 방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회도로식으로 신속하게 평택시 지역을 벗어나게끔 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몇 년도에 이걸 시작했죠? 동부하고 저희가 2011년부터 사실은 검토가 접수가 돼서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이요. 예, 2011년에 8월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한 게 몇 년도죠? 20년 12월부터 공사를 20년.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뭐 약 한 3년째 이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 주변에 민간인 분들에 대한 그 전원주택 부지나 자연불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평택시에서 계속 반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예, 저희도 민원 파악, 적극적으로 민원을 파악해서 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 우리 저기 건설도로과 직원이 지금 몇 분이더라? 예, 저를 포함해서 총 16입니다. 인원이 많이 적어요, 그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원 31명에 현원이 29명이고 건설도로과는 정원이 18명에 현원이 17명. 제일 적네 과 중에서. 이거 국장님 민원은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은 최고 적어요. 이거 뭐 이렇게 꼭 가야 되는 이 인원으로다 꼭 가야 되는 그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인원이 이제 정해진 것은 이제 그만한 이제 그 전에 이제 조직 진단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차 민원 사항이나 업무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충원 문제를 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청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안전총괄과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건설도로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들 우리 그
안전건설 교통국 과는 다 중요한 과인데 전반적으로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안전건설 교통국에 소속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뭐 근자에 팀이 국이 신설이 되고 과가 신설이 되고 팀이 신설이 되면서 추가로 인원은 늘리는 거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국과과에서는 민원에 대한 해결을 바로바로 처리를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택시의 현실입니다. 이런 그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최고 우선이에요. 시민의 생명이 최고 우선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도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화가 많이 납니다. 화가. 민원인들 한 분 한 분 접할 때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있어요. 사실 100만의 도시를 가는 평택시고 살기 좋은 평택시고 이런 평택시에 이렇게 형편없는 관리 시스템으로 민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자체가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저희가 이제 민원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해결을 못 해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또 원하시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 국 나름대로 더욱더 좀 노력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폐석이 도로에 이렇게 깔리고 있어요. 이런 폐석이 자연석도 아니에요. 폐석이 이렇게 도로 공사에 이렇게 깔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 농사철에 농민들이 물장화라는 게 있어요. 물장화. 무릎까지 이렇게 올려 싣는 물장화. 그 고무 재질인데 바닥이 굉장히 얇아요. 바닥이. 그리고 또 그 장화도 신는 게 버거운 농민들은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쓰리바 신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러한 그 농기계가 이동을 할 수 있는 도로고 농업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의 공사 현장 주변이 이렇게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나 트랙터나 이런 큰 장비들이나 움직이는 이게 노면이지 사람이 다니라는 노면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접할 때는 우리 관리 감독하시는 집행부에서 현장 점검이 미흡하다. 현장 점검이. 한라건설에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행을 못하고 있다. 한라건설에서. 그 집행부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정식 도로 그 성체에도 그 성토용 재료로 쓸 수 있는 기준들이 있고 또
저희가 정식 자갈층을 재활용 골재를 일정 구간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구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 이 업자들이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이런 폐골재 갖다가 이런 거 그냥 분쇄도 안 해고 갖다가 그냥 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재활용 골재를 쓰도록 의무화된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다 수거해서 채석장에 보내가 저기 그 돌 깨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분쇄시키는 기계 거기다 넣고 돌려서 다 물론 이제 재활용을 해서 쓴다는 생각은 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골재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골재를 갖다가 폐해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예 이게 맞습니다. 골재가 그 재활용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정식으로 그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상건위에서 그 해외 출장을 지난번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기 뭐 대중교통과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랬는데 이 해외 저기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해외에 여기 미국인데요. 이게 간이 화장실이에요. 간이 화장실. 공사 현장이 여기 주변에 공사 현장이에요. 여기가 대학교 부지 내예요. 대학교 부지. 대학교 안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그죠? 건물 대학교 근데 공사하시는 분들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인원을 대충 치니까 한 4분인가 그 안전모를 쓰고 공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마 여기 평택 같았으면은 우리 그 건축물 내 그 부지 내에 공사를 할 때 간이 화장실 갖다 놓고 하는 업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기존 저기 세팅된 실내 화장실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지 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 이분들은 안전화 작업화를 신고 있어요. 그러면 작업화 바닥에 흙먼지가 붙어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신발을 신고 실내를 들어갔을 때는 실내 바닥이 어떻게 되겠냐? 바닥을 어지피려 놓으면은 바닥 청소 관리하신 분이 또 그만큼 수고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업화를 신었기 때문에 실내 화장실 이용을 안 한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고 쓴다. 아주 좋은 생각 아닙니까 이게? 평택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저희도 그 현장에 여건에 따라서 그 노상 그 현장 내 그냥 무단 방뇨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할 때 공사 시방서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식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다 들어와요. 그런데 실행을 안 한다는 얘기지. 돈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 저희가 혹서기에는 그 저희가 그 그늘 쉼터나 그 근로자들 쉼터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국내나 평택시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이 이렇게 수레에 바퀴가 달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갖다 놨다가 고정식으로 놨다가 또 이동할 때 뭐 장비 크레인이나 뭐 포크레인 이렇게 들어서 또 차에 뭐 1톤 차에 실어서 또 다른 현장으로 또 이동하고 이런 방식이지 뒤에 트레일러에 이렇게 매달아서 끌고 다니는 방식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평택에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그 임대업들을 통해서 네. 그 간이 화장실을 이제 사는 것보다 임대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자들이 임대를 해주고 다시 회수하고 다시 설치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관리과의 사진인데 그냥 제가 손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멀어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서치에 서치, 야간 서치, 외등, 야간 외등.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다 이렇게 뽑게 되죠. 거의 공사하기를 위해서 공사 현장에 도로 공사 현장에 임시로다가 이렇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현장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장기간으로 이렇게 뭐 하는 공사 현장은 뭐 설치를 하시겠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거는 이제 태양열을 이용한 서치지만은 태양열 없이 발전기로 이용한 서치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출애라식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현장에 투입을 시키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건설도로과나 도로관리과에서 좀 연구 좀 하셔가지고 야간에 뭐 건설 현장이나 뭐 도로 현장에 야간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해 두셨다가 예산이 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은 우리 평택시에서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의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이제 도로관리과 제가 지난해 그 제초 작업에 대해서 누수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뭐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올해 이제 봄부터 현재 잘 되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제가 그 판단을 해보니까 부서별 구역 담당 구역 이런 부분이 잘 그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안 돼서 중간중간에 빠지는 그런 구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은 물론 사실 뭐 업무적으로 바쁘셔가지고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적으로 바쁘셔가지고 그런 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데 제초 작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놓고서는 담당 부서에서 한번 같이 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만나서 한 장소에서 만나서 한번 미팅을 한번 해서 구역별 제초 작업에 대해서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방법안을 좀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그 부분은? 네, 의원님이 이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제초 방법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본청 관할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시로 좀 자를 수 있게끔 이제 단가 공사라서 이제 구역을 1구역, 2구로 나눠서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시행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송출 관할, 본청 관할, 그다음에 이제 안출 관할, 이제 지구 경계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같이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 관련 뭐 소출창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시기를 좀 같이 맞춰서 예초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초 작업이 중요한 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보행 그러니까 뭐 산책이나 조깅이라든지 새벽에 조깅, 뭐 아침 저녁으로 조깅도 할 수 있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도보로다가 어떤 목적지를 이동하는 그런 수단도 다 그 인도로 해서 이렇게 다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간에 잡풀이 많이 나서 보행에 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기면은 안 된다. 뭐 특히나 또 여성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보행에 대해서는 특히 더 안전을 또 강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주변이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전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동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이 현장을 보고서 제가 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작업자가 총 4분이에요. 예초기 매신 분이 3분, 한 분은 후황, 풀을 제초한 풀을 날리는 후황을 매신 분이 이렇게 해서 4분이 아침 출근 시간, 그러니까 아침 한 6시 50분, 7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표지판은 하나도 없고 안전 요원도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작업에만 열중하고 계시는 거야. 작업에만. 이런 현장이 생기면 안 돼요, 사실. 물론 이제 그 입찰로 인한 어떤 그 제초 작업에 대한 입찰 건수로 인한 그 금액이 너무 낮아서 안전용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 입찰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아니면은 수의 계약을 하는 그런 팀에서 안전요원은 필수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하십니까? 작업자분들한테? 네, 의원님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계약하게 되면 이제 별도 이제 교통 신호가 필요한데 교통 신호 인물을 별도로 봐주고요. 단가 예초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총액공사로 해서 이제 그 단가 공사로 계약이 되게 되고 그 물량에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안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안전, 근데 그 작업자들의 안전, 그래서 좀 위험한 구간에 이런 부분들 사전에 좀 홍보도 좀 하고 간판도 좀 설치 좀 하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험 구간에 좀 신호수를 좀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작업자한테 주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 여건이 편도 1차 왕복 2차선이고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예요. 그냥 가운데 항색선만 그려져 있고. 자, 진행하는 차량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중앙선을 넘게 돼 있죠. 직진하는 차량이. 그거는 뭐 어느 운전자든지 당연히 그거는 뭐 100%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마주오는 차량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선 침범 사고자가 우선 잘못되는 거죠. 작업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운전자 책임이 아니고. 요즘에 차량 가격이 상당히 고가예요. 우리 평택시에 지금 다니는 차량들이 뭐 외제차들도 많이 있고 국내 차량도 많이 있지만은 차량들이 보통 억대가 넘습니다. 뭐 파편이라도 기사 한번 나면은 보통 수리비가 뭐 몇백만 원이에요. 어느 그 시민이 출근을 하다가 파편에 맞아가지고 뭐 돌이 튄다든지 나뭇가지가 튄다든지 파편에 맞아서 차가 기사가 났을 때 이거 제초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넣으면은 제초업자가 이거 해결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저희 이제 의원님 일반적으로는 이제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연상의 손괴를 입었다면 작업자한테 그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초하면서도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예초기에 의해서 이제 작은 어떤 돌 같은 게 튀게 되면 지나간 차량이 아까 말씀한 이제 흠집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좀 신중히 좀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도 중요해요. 예산도 중요하고 작업도 중요하지만은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안전사고 없이 작업이 되는 거고 부실공사가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잘 아시면서 당신들 이 금액에 하려면 말려면 말아 이런 식으로다가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꼭 안전사고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업자들이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집행부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이 문제라는 얘기죠. 돈이. 돈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그러는 거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한 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 편성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예산 얘기했더니 대답이 없으시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이게 얘기하니까 왜 대답들이 어. 없으셔? 이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이 진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 맞고요. 그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전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지루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도로관리 도로관리과 이제 다음은 이제 교통행정과. 여기도 이것도 이거 도로관리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 도로는 이제 이게 차도고 차도 뭐 이제 뭐 중앙선 뭐 이런 선도 다 이제 지워진 상태예요. 거의 지워진 상태고 편도 1차에 왕복 2차선이고 이 사진상으로 볼 때 좌측에는 이렇게 화물차 뭐 관광버스 뭐 대형 차들이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요 가드라인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경계석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를 보니까 턱이 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턱이 뭔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걸 민원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에 뭐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 들어가는 출입로예요. 출입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상태에서 준공은 안 했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 및 뭐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뭐 우마차도 다닐 수 있고 니아까도 다닐 수 있고 그 도로란 얘기죠. 차선 바깥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이렇게 턱이 있어요. 요즘에 그 전동 킥보드인가요? 이런 거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용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가 적은 그런 이동 수단의 어떤 장치가 지나갈 때 이 턱에 걸리면은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꾸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이 시설을 언제 했냐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송출 관련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송출 관련 담당 부서에다 일단 긴급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빨리 제거를 하게끔. 근데 제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면이 엉망이에요. 지금 막 낙엽에 뭐에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같이 송탄 출장사와 같이 또 현지 좀 확인하고요. 긴급히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바로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문제가 다시는 뭐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생각이 왜 드냐면은 누가 민원 제기를 안 하면 이 도로는 항상 이 상태다. 그죠? 항상 이 상태다라는 얘기죠. 누가 어떤 시민이 민원 제기를 안 하시면은 항상 이 상태다. 이게 오래됐다. 이런 장소에 제가 갔을 때 참 현 집행부 분들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박상철 국장님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기 현장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원상 확인토록 복귀가 됐나 안 하겠습니다. 됐나? 여기가 이제 지제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보여요. 요 앞에가 45번 국도 도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데고 이 밑에가 터널.
전에는 이제 이 터널을 통과해도 차량이 이렇게 다니던 길인데 도시개발로 인한 그 지역 변경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높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이쪽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여기를 힘들어서 못 올라다니겠다. 계단을 너무 높아서 이런 민원인데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걸어서도 다니시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고 했는데 젊은 사람만 이용하게끔 이렇게 계산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젊은 분들만 다닐 수 있게끔. 이거 개선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현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지 확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제가 그 동부화 고속도로 때문에 이 환경영향 평가 받은 거 이것도 내가 자료를 좀 받은 게 있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저희 상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평택시 무료 주차장 현장 검증을 한번 올 초에 나갔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죠? 2월 달이 1월 중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추운데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또 전문위원과 뭐 우리 집행부 과장님과 또 우리 주무관님들 몇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먼저 주에 또 그 현장을 우리 뭐 행정감사 기관이라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못 하시고 저하고 우리 김단수 의원님하고 우리 그 의회 홍보팀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현장을 다는 못 돌아보고 시간이 없어서 좀 우리가 1회 때 점검 나갔을 때 좀 심각했던 그런 주차장만 우리가 재차 점검을 나갔는데 우리 저 교통행정과장님 계시지만은 지금 2, 3, 4, 5, 6 약 한 6개월 동안 그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뭐 회의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팀원분들하고? 같이 했고요. 네. 현장 다니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들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럼 뭐 해결 방안은 뭐예요? 저희가 그 이제 무료 주차장이 지금 한 90개소 이상 얼추 한 100개소가 되는데 그 서부 남부 북부 이제 거리도 멀뿐더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상시적으로 이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그걸 매일 가서 본다는 거 좀 힘들고요. 담당자가 한 명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업무도 많이 있어서 상시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총회기권비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팀원분들 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이 무료 주차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그 미팅한 회의록 혹시 있습니까?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수시로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상의도 하고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답변할 때마다 이걸 현장을 가보자 해서 이제 많이들 가봤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 들어온 데는 그때 바로바로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매번 가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총액 인건비제가 이제 맞물려 있긴 한데 예산을 좀 투입해서 기간제라도 채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평택시 예산이 뭐 기본 본 예산이 뭐 2조 한 4천억, 2조 한 4천억 되고요. 추경 3회, 4회까지 가면 3조가 넘습니다. 3조가 넘는 그 막대한 예산을 지금 평택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그 공용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공용 주차장, 특히 평택은 주차장이 지금 엄청 부족합니다. 주차장 시설이 엄청 부족해요. 이러한 시설을 그대로 몇 개월씩 방치한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 그 소속된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를 다 못하실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개인 건지 뭐 어떤 업체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대로 쓰레기 좌우에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이 장비가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뭐 가서 저하고 김선수 의원님 확인해 보니까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고철 처리. 근데 이런 거는 왜 집행을 못하죠? 그 사유재산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네. 소유자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럼 이렇게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방치하실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죠. 이제 저희가 그거를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관리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마냥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고 한 100여 개소가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뭐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분신물 보관함이라는 게 있어요. 분신물 보관함. 어느 그 국민이나 시민들께서 깜빡하고 짐을 못 챙기고 이동했을 때 그 분신물 보관함이라는 게 그 언제까지 보관한다는 그런 날짜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아마 그 공매 처리되죠. 그 물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물론 사유재산 어느 분이 주인이 있다는 건 알겠죠. 근데 그 주인이 지금 생존해 계신지 사망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공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공용.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 얘기예요. 이런 지저분한 장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평택시에서 어느 한 장소를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 수거해다 거기다가 보관해놨다가 신문에다가 공고를 내서 몇 번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장비가 우리 평택시에서 어느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오셔서 찾아가십시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광고라도 평택시에서 한 번에 냈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한번 처리한 적이 그 전에 저가 이제 과장 되기 전에 아마 그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고도 되고 일정 부분 이제 그때 이제 차량이었었는데 뭐 거의 폐차 수준의 이런 차량을 그걸 옮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문제가 돼가지고 좀 소송도 걸리고 좀 심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 함부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한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바로바로 치우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의 관리 장소지만은 각 읍면동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읍면동에서도
아마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북부 지역에 여기 가까운 동사무소가 어디인가요? 여기 뭐 신장 1, 2동인가요? 가까운 동사무소 주변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동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거고 어떤 인력을 투입시켜서 지저분한 것을 치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왜 교통행정과 과장만 이걸 신경 써야 되느냐? 이 지역에 읍면 동장이 계실 거라고요.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 얘기예요. 하여튼 저희가 그거까지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하여튼 저희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치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출애라죠, 출애라. 이거는 뭐 캠핑카는 아닌 것 같고 출애라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개인 주차장이죠, 개인 주차장. 또 그 사고 차량들, 또 그 과태료 미납 해가지고 그 번호판 그 떼진 차량들 등등 해가지고 다 그냥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금년 내로 수단 뭐 어떤 수단을 쓰시던 간에 무료 공영 주차장 그 관리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으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만드셔가지고 저희 상건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진 제가 한 70장 있는데 제가 다 그거 일일이 거론을 못하니까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냥 바로 조치가 안 돼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 즉시 조치토록 하고 장기적인 이런 관리 계획을 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화물차 주정차 단속은 어느 과죠? 네, 대중교통과입니다. 네? 대중교통. 그러니까 주정차는 이제 그 관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네. 12시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는 이제 저희가 밤샘 주차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